院様。이무는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루피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티치, 아카이노, 샹크스 등 수많은 인물들이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었으며 확실히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등장한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무가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피스의 전개를 살펴보며 이무가 루피의 최후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아직 실루엣과 능력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무의 정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이무의 디자인과 능력이 원피스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해적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적이 되는 인물은 티치일 것이며 해군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적이 되는 인물은 아카이누이며 최종적으로 루피가 티치와 아카이누마저 꺾은 이후 비로소 자신의 마지막 적인 이무를 꺾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흰수염이 말한 디에이지를 이어가는 누군가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 정부에게 도전을 걸며 세계 정부와 그 인물이 격돌하게 될 전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디에이지를 이어가며 세계 정부에 도전하는 인물은 루피일 것이며 결국 루피가 세계 정부를 격파하며 세계 정부로부터 세계를 해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정부는 평등을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권력의 상징인 허의 옥자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으며 세계 최대의 권력가인 오로성들조차 역할을 나누어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유일하게 당당하게 허의 옥자에 앉을 수 있는 인물이며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들조차 이무에게는 존칭을 쓰며 이무를 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는 세간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로성을 제외하면 이무의 존재 자체를 아는 인물이 없습니다. 또한 우연히 이무라는 존재를 파악하더라도 반드시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기에 이무라는 인물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세계정부와 천룡인들조차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세계의 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천룡인이 세계의 왕이 아닌 세계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무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보, 이완코브, 코브라 등 이무의 존재를 파악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루피가 이무의 정체를 파악하며 최후의 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에 이무의 독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무는 아직 자세한 능력과 어느 정도의 무력을 가졌는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왕이라는 위치와 원피스의 최종 보스 유력 후보인 인물이기에 이무는 세계관 최강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능가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보가 마리조아에 침공하여 우연히 이무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보는 코브라를 구해내기 위하여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나 이무는 괴수화를 사용한 이후 곧바로 불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혁명구 니인자 사보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냈습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전투력이 존재하는 인물이며 당연하게도 강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무가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무가 자신의 능력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킨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무가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 하나를 소멸시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상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이유는 마더 프레임의 힘이기에 이 장면만 보고 이무의 전투력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완코브는 사보를 통하여 이무의 정체를 어렴풋이 파악하게 되었고 수술 열매를 통하여 불로불사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해내었으며 그 인물이 이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또한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설립되었을 당시 최초의 20인중 네로나 가문에 이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최소 900년을 살아온 인물이며 세계정부를 최초로 설립한 20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900년 이상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무가 불로불사 수술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과거 4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은 세턴 역시 불로불사 수술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인 이무와 그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들인 오로성은 전원이 불로불사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무는 현재까지 눈을 제외하면 자세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직 실루엣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눈은 조금만 독특하며 매의 눈 미호크와 유사한 특이한 눈을 가졌기에 이무와 미호크가 무언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무가 등장할 때 눈을 클로즈업하는 묘사가 있는데 만화 곳곳에 떡밥이 숨어있는 원피스의 특성상 이 장면이 그냥 그려지는 것은 아닐 테고 이무의 눈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숨겨진 떡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무는 아직까지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무의 정체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도 존재했으나 이완코브가 이무를 언급하며 이무궁이 아닌 이무성이라는 언급을 하기에 이무는 사실상 남성인 것으로 확정났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린아이라는 설도 존재하며 이러한 설이 나온 이후로는 이무가 베가펑크의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와 비슷한 말투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는 번역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며 이무의 말투가 정상적이라는 게 밝혀졌기에 현재는 이무가 어린아이라는 설 역시 사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클리셰대로 성인 남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또한 900년 이상을 살아온 인물이기에 노인의 모습을 한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무의 이름은 독자들마다 다르게 부르며 대부분이 이무와 임 중 하나를 택해 부르고 있습니다. 1어판을 직역하여 해석하며 이무 혹은 이무라고 발음되지만 정말판에서는 임이라고 번역되고 있기에 이무와 임 중 뭐가 진짜 이무의 이름인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무라는 단어가 이무의 진짜 이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어판이 오다 작가님이 직접 그리는 원피스이기에 사실상 원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창작물은 원작자의 의도가 사실상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어판에서는 명백히 이무의 이름이 이무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가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무가 원하는 것은 이라는 말을 하기에 이무의 이름에는 무라는 어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무의 이름은 본인 피셜로도 이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무는 조이보이와 대립했던 관계로 추정되며 조이보이와 릴리가 남긴 포네그리프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기에 이무는 공백의 100년 당시 조이보이와 대립했으며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정부의 왕이 되었으며 조이보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데비버 원피스를 포함하여 고대병기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남겼고 자신의 의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D의 의지는 수백 년간 이어졌고 몽키디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해방의 전사가 되어 세상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마리조와 내부에 보관된 거대한 밀짚 모자를 보며 루피의 수배서를 보는 장면이 있기에 이무 역시 루피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보이 역시 밀짚 모자를 썼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이무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들이며 이무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신들입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기만 하여도 곧바로 그 인물을 처단하며 이 때문에 마리조와의 근위병들 사이에서는 환상의 방에서 무언가를 보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오로성에게만큼은 정체를 드러내며 오로성과 상의를 하는 모습과 오로성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무는 오로성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로성들 역시 이무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무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무는 현재 신세계에서 날뛰는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진정한 뜻조차 모르고 날뛰는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말했기에 사실상 사왕들도 크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로저, 드래곤 등 D의 이름을 걸고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이들조차 자신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무조차 루피, 티치, 시라오시, 비비만큼은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인물이자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했기에 이무가 루피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먹는 데 성공했으며 정상결전 이후 사왕에 등극하며 세계를 목표로 하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무가 티치를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며 존재만으로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며 루피와도 유대관계가 있는 인물이기에 이무가 시라오시가 진정한 힘을 깨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 역시 세상에 포네그리프를 퍼뜨린 릴리의 후손이기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무의 정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무의 정체가 바스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바스는 하늘섬의 주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신적인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섬이 8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 중 하나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공중에 떠오르게 되며 유일하게 800년 전의 문명을 유지 중인 섬이라는 떡밥도 존재하기에 바스가 하늘섬의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 역시 800년 전부터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바스를 보자마자 이거 물개 아니야? 너희들 왜 이런 걸 동경해? 라고 말하며 바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바스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이 역시 루피와 이무가 대립함을 암시한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가 바스가 맞다면 이무의 얼굴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들 사이에서는 바스의 디자인이 최종 보스의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기에 이무의 디자인이 바스가 아니길 바라는 여론이 많으며 바스와 이무의 눈이 다르기에 이무의 얼굴이 바스와 닮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오로성들은 전원이 천룡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범한 천룡인들도 아닌 최고의 천룡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오로성의 존재만을 알 뿐 실제로 오로성을 본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직 초상화만으로 오로성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의 해군들조차 오로성을 볼 수 있는 해군은 극소수이며 해군 준장 이하의 해군들은 오로성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오로성을 쳐다볼 경우에는 머리가 터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 만큼 오로성들은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천룡인들마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천룡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의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신의 기사단조차 오로성보다는 명백히 아래인 집단이기에 오로성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정부의 수장들이며 전세계 최대 권력가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오로성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해군의 업무를 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어느 한 명의 뜻대로 세계의 운명이 흘러가서는 아니 되기에 오로성 5명이 권력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으며 허회옥자라고 불리우는 세계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는 오로성들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으며 워큐리는 법무를 수행하며 나스주르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과학방위를, 피터는 농무를, 마스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삼권 분립처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에 한 문장을 문단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태양신 니카나 공백의 백년과 같이 오로성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한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의 권력가라고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오로성들조차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기에 오로성들이 진정한 세계 최대의 권력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이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며 이무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 정부를 운영하는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모토에 따라 허회옥자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으나 이무는 허회옥자에 당당하게 착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로성들은 허회옥자에 앉은 이무를 보며 무릎을 꿇고 이무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역사에서 지울 불빛을 정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이무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무가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제거하겠다고 말하자 오로성들은 이무에게 단지 이유만을 물을 뿐 이무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성과 이무의 연은 꽤나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무와 오로성 전원이 불로수술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어쩌면 오로성은 이무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로성의 전투력은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오로성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검을 들고 있는 오로성이 있다는 점과 오로성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근거로 오로성이 전투력 또한 겸비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원피스가 후반부에 접어들며 오로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오로성들 역시 강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우선 사보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코브라왕을 구해내려 하자 오로성은 괴수로 변하여 사보를 막아섰으며 단 한 방만에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세턴이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우는 보니의 공격을 막고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모습과 상처를 곧바로 치유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함한 루피의 아군 다수를 묶어두는 모습과 준장 이하의 해병이 자신을 쳐다보자 바로 머리를 터뜨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세턴은 오로성 중 한 명이며 과학방위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세턴의 풀네임은 제이가르시아 세턴으로 세턴은 제이가르시아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턴은 과학방위를 담당하는 인물이기에 세계 최고의 천재과학자인 베가펑크와 엮여있는 인물이며 베가펑크가 세계정부를 배신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베가펑크를 응징하며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과학병기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밀지모자 일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자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밀지모자 일당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때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루피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쿠마와 짙은 악연이기도 한데요. 쿠마는 세계정부가 보니의 희귀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대가로 스스로 세계정부의 인간병기를 자처하였고 이때 세턴은 쿠마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하여 베가펑크에게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는 자아를 잃게 되었고 이후 보니의 병이 발병한 가장 큰 원인이 세턴의 실험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즈는 오로성 중 한 명이며 환경을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마즈의 플레임은 마커스 마즈로 마즈는 마커스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즈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예수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즈는 오하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추정되며 클로버 박사에게 직접 오하라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기에 오로성 중에서도 공백의 백년에 더 민감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즈는 마치 악마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꾸준히 회수하려 하였으나 동물계 악마 열매는 열매의 의지가 깃들기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계속하여 자신들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 한 명이며 법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워큐리의 플레임은 토프먼 워큐리로 워큐리는 토프먼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에서도 대부분 센터를 차지한다는 점과 법무를 담당한다는 특징 때문에 간혹 오로성의 리더로 불리기도 할 만큼 오로성들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워큐리는 오로성 중에서도 3대 세력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크로코다일이 루피에게 패배하며 3대 세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징배마저 칠무에서 탈퇴하자 징배는 인간과 어인의 화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자 그 거대한 전력이 어둠에 가담하다니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워큐리는 유독 세계의 정세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 한 명이며 재물을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의 플레임은 에단 바론으로 나스주로는 에단 바론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의 이름이 밝혀지기 이전 간디라고 불리며 오로성 중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며 세터니 에그에드에서 활약한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이 될 만큼 스타성이 있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는 검을 한자로 들고 있기에 많은 독자들은 나스주로가 전투력이 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조로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검이 2대 3대 귀철과 닮아있기에 나스주로의 검이 귀철일파가 만들어낸 최초의 검이 초대 귀철이라는 설이 존재하며 만약 나스주로의 검이 초대 귀철이 맞다면 나스주로는 명성에 걸맞는 최상 명검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할 만큼 오로성 중에서도 행동력과 결단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터는 오로성 중 한 명이며 농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피터의 플레임은 셰퍼드 주 피터 성으로 피터는 셰퍼드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는 오로성 중 가장 젊어 보이며 유일하게 흰머리가 아니라 노란머리가 난 인물이기에 오로성 중 막내이거나 가장 늦게 합류한 오로성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로성끼리는 수평 관계이며 오로성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오로성은 전원 불로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터가 오로성 중 가장 어리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으며 권력 또한 타오로성 과 대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는 태양신 니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오로성이며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는 해방의 전사, 다른 이름으로는 태양신 니카, 각성은 고무의 몸에 더 나은 완력과 자유를 안겨준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능력이라 들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성이 등장하게 되면 마법진과 같은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며 이는 오로성이 악마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성들은 전원 인간이 아니라 악마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쩌면 오로성들은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며 괴수로 변하거나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머무르는 판기아성 내부에도 마법진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으며 과거 오로성들이 크로코다일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모였을 때와 정상결전 직전에 회의를 개최할 때도 판기아성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마법진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기에 오로성들은 무려 20년 전부터 악마와 관련된 설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이모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릴리 라고 말했고 이모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에일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며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모를 노렸으나 이모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며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코브라를 데리고 마리조아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사보의 실력으로 오로성의 추적을 벗어나는 것은 무리였고 이를 깨달은 코브라는 자신이 희생하며 사보만큼은 살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로성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료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